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챙겨보시죠.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틀에 걸친 FOMC 회의가 드디어 열렸습니다. 이 회의 결과는 내일 새벽 우리도 확인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일단 다행인 것은 시장 컨센서스가 100bp 인상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대부분 75bp 인상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점쳐지고 있는데 다만 이번에는 경기 전망이라든지 아니면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다소 매파적인 또 다시 한번 강력한 긴축에 대한 의견이 나오면 어쩌나라는 경계 심리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자, 이 때문에 시장 금리 오르고 달러 오르고 반대로 시장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일부 종목은 오르기도 했어요. 시장이 완전히 다 같이 하락한 건 아니고 예컨대 중국이 해외 입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고 하면서 여행주 일부 올랐고요. 또 아이폰 14 프로 모델에 대한 수요가 강력하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애플의 주가도 좀 일부 오르긴 했는데 개별 이슈에 따라서 오른 몇몇 종목을 제외하고는 시장이 다 같이 하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FOMC 회의 결과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시장이 뚜렷한 방향성을 잡을 수 없다 보니까 그 전에 나타나는 변동성이 지난 밤 사이에도 이어진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살펴봐야 되겠죠. 마감 시황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최소영 캐스터입니다. 현지 시간 9월 20일 화요일장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FOMC에서의 금리 결정을 기다리면서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약 1%가량 하락했는데요. 긴축 공포로 국채금리 그리고 달러화가 급등한 점이 시장에 영향을 줬습니다. 시장 움직였던 주요 이슈들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9월 FOMC는 주목할 부분이 많습니다. 금리 인상 폭뿐만 아니라 경제 전망도 함께 발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선 금리 인상 폭은 75베이시스 포인트 인상이 예상이 됩니다. 시장에서는 100베이시스 포인트 인상 가능성도 여전히 언급하고 있기에 지켜봐야겠는데요. 금리 인상 폭보다 시장이 주목하는 부분은 바로 이 경제 전망입니다. 연준 위원들의 금리 전망치를 담은 점도표가 발표될 예정인데 전문가들은 최종 금리가 4%, 높게는 5% 정도까지도 높아질 가능성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있을 예정인데 얼마나 매파적인 성향을 띨지도 주목됩니다. 이번에 히트맵 열어서 섹터와 종목별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FOMC를 앞두고 모든 섹터가 하락했습니다. 미 국채금리 급등에 장중 뉴욕 증시 주요 지수들이 하락했고 반도체 섹터의 흐름이 좋지 못했습니다. 애플을 비롯한 몇몇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하락했는데요. 종목별로도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포드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포드는 12% 급락했습니다. 3분기 차량 인도 대수 감소 그리고 비용 증가를 경고했기 때문인데요. 사측은 올 3분기에 예상보다 높은 비용과 부품 부족으로 미완성차 재고가 늘면서 차량 인도 대수가 감소하고 약 10억 달러 규모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페이팔은 투자 의견 하향에 주가가 약 3.5% 하락했습니다. 서스퀘어나에서 페이팔에 대한 투자 의견을 긍정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는데요. 페이팔이 보유한 결제 솔루션인 브레인트리가 전체 마진을 해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나이키 소식도 보겠습니다. 나이키는 바클레이즈에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해서 동일 비중으로 낮추고 목표 주가도 125달러에서 110달러로 낮추자 하락했습니다. 바클레이즈는 나이키가 재고 문제로 기대보다 부진한 실적을 발표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때문에 중기적으로 마진 확장이 어려울 것이며 또 수익 압박으로 향후 1년에서 1년 반 동안은 현재의 주가 거래 범위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제너럴모터스도 보겠습니다. 제너럴모터스는 향후 5년간 최대 17만 5천 대의 전기차를 허츠 글로벌에 판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GM은 허츠와의 협력이 배기가스 감소 그리고 전기차 채택을 위한 큰 진전이라고 밝히면서 앞으로 새로운 전기차 고객을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은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했는데요. GM은 해당 소식에도 5.6%가량 하락했습니다. 모더나와 바이온테크 등 백신주들은 오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팬데믹이 끝났다라는 발언을 한 이후 월요일장에서 크게 하락했었는데요. 이날 뉴욕 증시에서 백신 제조사들의 시가총액이 무려 총 100억 달러가량이나 증발이 됐었죠. 화요일장에서는 다시금 올랐습니다. 모더나는 1.41%, 바이오엔테크는 0.18% 상승했습니다.
카지노주들은 화요일 S&P 500 내에서 선전한 종목들인데요. 윈리조트는 2.9%, 라스베이거스 샌즈는 1.19% 올랐습니다. 윈리조트는 뉴욕 맨해튼의 카지노 건설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뿐만 아니라 중국의 국경 입국 규정 완화 계획으로 마카오의 카지노 재개장에 대한 가능성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다음은 국제유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제유가는 강달러 흐름에 2주 만에 거의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연준의 FOMC를 하루 앞두고 달러화 가치가 110을 넘어서기도 했는데요. 강달러와 국채금리 상승 그리고 수요 둔화 우려가 유가에 다시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국제유가 배럴당 약 84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금 가격이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을 앞두고 팬데믹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금 가격이 더 조정받을 수 있다라고 진단했는데요. 심리적 지지선인 온스당 1,700달러 선을 하회한 후 시장 약세론자들이 우세한 흐름을 차지했다면서 1,669달러대까지도 하락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현재 금 가격은 1,673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주요 암호화폐들이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장중 19,000달러 선이 붕괴됐는데요. 이더리움은 업그레이드 후 15% 가까이 폭락해서 1,3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자, 지난밤 사이 미국 시장에서 떠올랐던 여러 가지 이슈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고요. 오늘도 이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프리미어센터 최진석 수석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네 가지 키워드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아무래도 지금 가장 걱정되는 게 이제 내일 새벽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금리 결정 아니겠습니까? 관련해서 높고 또 길게라는 키워드네요. 네. 지금 월가 전문가들이요. 어떻게 보면은 뭐 마침내라는 표현이 맞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미국 연준의 이제 기준금리가 아주 높은 수준으로 길게 유지될 것이다라는 점을 좀 이해하기 시작했다. 이런 점이 CNBC 조사에서 나왔습니다. 결과에 따르면요. 전문가들이 9월 FOMC에서는 일단은 75베이시스 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금리의 피크는 내년 3월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4.26%까지 금리가 올라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7월 달에 조사했던 것에 대비해서 43bp나 오른 최종 금리, 터미널 레이트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죠. 그 수준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피크 수준에서 금리가 약 한 11개월 정도 굉장히 오래 머무를 것으로 또 전문가들은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동시에 연준의 과도한 긴축, 오버 타이트닝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침체를 야기할 것이다라는 걱정도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참고로 전문가들이 꼽고 있는 미국의 1년 내 침체 확률은 52%였고 유럽이 상대적으로 높은 72%로 제시가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연준이 아무리 좀 강력하게 얘기를 해도 곧 풀릴 것 같아, 곧 풀릴 것 같아 이런 느낌을 시장이 갖고 있었다면 이제는 이제 이해가 된다. 더 높고 더 길게 가겠구나라는 걸 이해했다는 건데 자, 그럼 파월 의장은 과연 내일 있을 이 자리에서 어떤 스탠스로 좀 얘기를 하게 될까요? 사실은 이렇게 시장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그렇고 이해를 좀 하기 시작한 것의 또 하나의 원인이 파월 의장이 지속적으로 시장과 소통을 했기 때문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일은 어떻게 소통할 거냐 이 부분에 또 관심이 좀 쏠리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월가의 중론은 매파 기조를 좀 유지하는 발언을 낼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옥스포드 이코노믹스 같은 기관에서는 인플레이션 목표치까지 아직까지 갈 길이 멀고 그리고 또 고용시장의 노동력 수급 불균형이 심각하기 때문에 매파 발언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이제 최근 연준이 포워드 가이던스, 그러니까 뭐 구체적인 금리 조정 계획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지표가 어떻게 되면 우리가 바꿀 것이다라든지 이런 안내를 해주지는 않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스포드 이코노믹스에서는 그래도 11월 달에 또 한 번의 좀 대폭 금리 인상이 있을 것임을 좀 시사를 할 것이다. 이런 정도의 발언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어떤 고금리가 유지가 되고 그리고 침체 우려가 있으면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이날도 분석을 내놨는데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고 고강도 긴축이 있고 그리고 또 침체 공포가 있을 것이며 이 때문에 증시 변동성에 여전히 좀 대비해야 한다. 이런 또 분석이 나왔다는 점도 체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연구위원님 말씀하실 때 이제 처음에는 시장이 좀 이해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니까 파월 의장이 만약에 강력한 긴축 기조의 얘기를 해도 이미 알고 있으니 라면서 반등할까 생각했었지만 여전히 시장 변동성을 좀 주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골드만삭스에서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본다면 그런 부분들이 8월 CPI 지표 발표 후에 더욱더 좀 심화가 됐다고 생각이 돼요. 그 전까지는 그래도 인플레이션이 이제 고점에서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을 저희가 목격을 했기 때문에 매파 기조가 좀 이어지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시장이 좀 소화를 하는 과정이었다고 한다면은 8월 CPI에서 좀 시사화됐다는 점은 인플레이션이 높은 지점에서 이 역시도 뭐 고원 형태를 좀 형성하면서 네. 길게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이 또 있다 보니까 소화 과정이 한 번 더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알겠습니다.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열어볼 텐데요. 두 번째 키워드도 바로 FOMC와 관련된 겁니다. 자, 금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FOMC 회의 결과를 확인할 때 우리가 봐야 될 게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당연히 뭐 금리가 얼만큼 올랐는지도 봐야 되겠지만 이번에 더 중요한 거는 연준이 내놓는 경기 전망이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연준은 3월, 6월, 9월, 12월 단 4차례에 걸쳐서만 경기 전망을 내놓는데요. 자, 원래 이게 중요한 건 다들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번 경기 전망이 훨씬 더 중요할 것이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놀랄 부분도 시장이 놀랄 수 있는 만한 어떤 부분도 이 경기 전망에서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 자, 먼저 고용 시장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전망에는 이 항상 실업률의 전망이 포함이 되는데요. 일부에서는 뭐 내년 5%의 실업률이 넘을 수도 있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 6월의 전망치를 한번 살펴보면 올해는 3.7%, 내년에는 실업률은 3.9%, 그리고 2024년에는 4.1%까지 실업률이 오를 것으로 연준이 지난번에 전망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런 가운데 KPMG에서는 최근에 내놓은 의견이 내년 실업률이 5%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결국 만약에 이번에 FOMC 경기 전망에서 실업률 전망치가 과도하게 높게 나오게 된다면 결국은 이것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시장 하락의 또 다른 발단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실업률과 관련된 부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봐야 될 게 바로 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리고 조금 전에 최진석 연구원도 짚어주신 바로 최종금리입니다. 터미널 레이트라고 하는 건데 지난 6월 전망치가 2023년 말에 3.8%를 갈 것이다라고 연준이 전망을 했었어요. 자,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시티그룹에서는 5%, 뭐 골드만삭스에서는 4.5% 이렇게 높은 전망치를 내놓고 있는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번에 내놓는 경기 전망에서 이 터미널 레이트가 상당히 높게 나오게 될 경우 이것 역시도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업률이라든지 터미널 레이트 이 두 가지를 꼭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 결국은 이런 질문으로 귀결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연준이 경기 전망을 내놓는 것이 과연 시장 하락의 발단이 될 것이냐 어떨까요? 만약에 뭐 얘기를 하신 대로 실업률 전망을 많이 좀 높인다라고 한다면은 침체 우려를 자극할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은 증시에도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에 한 가지 더해서 연준이 지금까지 얘기를 했었던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도 좀 후퇴가 되는 아니면은 연준의 또 신뢰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도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또 소통이 중요하겠지만요. 이거는 이제 물론 장기간 인플레이션 원인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본다면 이 고용시장의 타이트함이고 그리고 고용시장의 수급 불균형과 함께 또 임금과 관련이 깊은 지금 서비스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또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업률 전망을 좀 높일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것이고 골드만삭스도 이 때문에 연준도 인플레이션 억제 확인을 위해서 더 높은 실업률을 감수하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결국은 고강도 긴축을 지속할 수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이 되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경우에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증시의 추가 하락을 또 저희가 볼 수가 있다는 점이죠. 골드만삭스에서는 예를 들어서 실업률이 6% 가게 되면은 S&P 500 지수가 2,900까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또 수치를 내놓은 바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또 경착륙을 인정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기 전망을 일단 어떻게 내놓느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잘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일 새벽에 발표될 FOMC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 확인해봤습니다. 자, 이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렌터카도 전기차. 자, 어떤 내용일까요? 뭐 저도 전기차를 타지는 않지만 네네. 렌터카를 하면은 뭐 전기차 한번 타볼까 이런 생각을 또 하거든요. 저는 렌터카를 할 때는 무조건 전기차를 타긴 해요. 네, 그러니까요. 그렇게 뭐 체험을 해보는 또 네네.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이렇게 렌터카 시장에서도 본격적인 전기차 시대가 좀 열릴까 이런 부분을 좀 자아내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바로 이제 제너럴 모터스 GM이 허츠 글로벌 렌터카 업체죠. 향후 5년간 전기차 17만 5만 대를 17만 5천 대를 판매하기로 했다라는 발표를 이날 전했습니다. 쉐보레의 현재 전기차 모델 볼트 모델을 내년 1분기부터 공급한다라는 일단은 계획이고요. 이후에는 얼티움 차세대 배터리를 장착한 신차도 역시 공급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GM은 참고로 향후 몇 년간의 전기차 생산을 대폭 확대할 예정인데요. 북미와 중국에서 각각 이 전기차 10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앞서서 테슬라와 그리고 폴스타, 볼보의 전기차 브랜드가 되겠죠. 여기도 허츠와 공급 계약을 한 바가 있었는데요. 하지만은 각각 10만 대와 6만 5천 대에 그쳤던 바가 있었기 때문에 GM의 납품 계약 규모가 상대적으로 우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GM에게는 상당히 큰 호재성 뉴스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GM은 떨어졌어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포드가 워낙 급격하게 하락했으니까 네. 그 영향이 있었을 텐데 그럼 포드와 달리 GM에 대한 뉴스 플로우는 최근에 좋아지고 있을까요? 어떨까요? 일단은 왜 급락했냐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포드가 3분기 이 이익에 대한 가이던스를 대폭 낮춰 잡았잖아요. 조정 순이익 같은 경우에 가이던스를 거의 반토막을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GM도 주가가 동반 급락할 수밖에 없었고 포드 같은 경우에는 공급 차질이라든지 아니면 인플레이션에 따른 비용 증대 문제를 이번에도 또 지목을 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이와 관련해서 포드가 공급 차질 문제에 대해서 비교적 좀 대처를 잘해왔던 기업인데 이런 가이던스 하향을 한 것이 놀랍다라는 반응을 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비슷한 놀랍다는 반응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포드만의 문제일지가 GM 입장에서는 굉장히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참고로 GM 같은 경우에도 올해 주가가 35% 이상 하락을 했는데 그래도 저점 대비해서는 한 30% 정도 반등을 한 상태거든요. 최근에 뉴스 플로우를 보면은 월요일에 아크인베스트의 이제 ETF가 지난 5월 9일 이후에 처음으로 GM을 추가 매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바가 있었습니다. 즉, 뭐 반등 기밀이 좀 포착한 것인지라는 기대감을 자아내는 소식인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포드와 차별화가 될 것인지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도 공개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한번 지어봤어요. 난세의 영웅이다라는 건데 뭐냐면 지난 밤사이 시장이 전체적으로 다 같이 하락했거든요. 그중에 다우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30개 종목 가운데 28개가 하락했는데 애플과 보잉만이 또 상승을 했단 네. 말이에요. 과연 이 난세의 영웅을 만들었던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일단 먼저 애플입니다. 자,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가 애플에 대한 좋은 그 전망과 분석을 내놨어요. 일단 아이폰 14 프로 모델의 수요가 상당히 강력하다는 분석을 제기를 하는 건데 자, 이렇게 너무 수요가 강력하다 보니까 만약 이번 크리스마스 쇼핑 시즌에는 재고가 없을 수도 있다. 그만큼 아이폰 14 프로 모델에 대한 수요가 강력하다는 점을 얘기를 했습니다. 저가 모델이었던 그 아이폰 13에서는요. 저가 모델이었던 아이폰 기본 모델이 좀 많이 팔렸다면 이번 14 모델에서는 저가보다는 고급형 모델인 14 프로 모델들이 잘 나가고 있다는 게 글로벌 거시 환경이 좋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아이폰 고가 모델들이 잘 팔리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징조라고 댄 아이브스는 지적을 하면서 이게 애플 주가 상승에 도움이 됐고요. 자, 다음으로 보잉입니다. 자, 보잉 개별 이슈로 좀 오르긴 했는데 중국 항공안전당국이 보잉과 만난 것으로 전해지거든요. 737 맥스 기종에 대한 파일럿 훈련 프로토콜을 검토하기 위해서 만났다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자면 파일럿들이 이제 훈련에 들어간다. 즉 다시 말하자면 737 맥스 기종이 다시 운항할 수 있겠구나. 이런 걸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3년 만에 중국의 737 맥스가
재도입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과 함께 보잉의 주가도 오른 겁니다. 뭐 개별 이슈이긴 한데 뭐 시장 하락하는 데서도 불구하고 두 개의 종목은 또 올랐거든요. 이 두 개의 종목에 대한 최근 월가의 평가는 어떨까요? 네, 뭐 PC 그리고 PC용 반도체도 그렇고 지금 침체된 IT 세트 시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화두는 하이엔드 제품을 얼마나 많이 팔느냐입니다. 왜냐하면 출하량에서 좀 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진이라도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인데 그런 의미에서 아이폰 14의 고가 모델에 대해서 긍정적인 수요 예측이 나온다? 이 부분은 굉장히 우호적이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웨드부시 외에도 TF증권, 이 고엉수 애널리스트가 있는 그 기관이 되겠죠. 이 기관 역시도 아이폰 14 프로가 하반기 아이폰 14 전체 출하량의 60에서 65%를 차지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통상적으로는 비율적으로 한 55%에서 60% 정도거든요. 고가 모델이 상대적으로 잘 팔린다는 얘기가 되겠고 그리고 특히 프로 맥스 가장 비싼 모델이 가장 인기가 있을 것이다라고 또 이 기관에서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잉은 737 맥스의 이 중국의 운항 재개와 관련해서는 좋은 소식이 나왔지만요. 8월 인도 대수 지표에 대해서 좀 해석이 다소 좀 아리까리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5대를 인도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737 맥스는 8월 달에 27대를 인도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와 관련을 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8월 인도 지표를 봤더니 3분기에 맥스를 97대 인도할 것이다라는 원래 예상을 못 미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 80대에서 85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연간 인도 대수 737 맥스 같은 경우에도 382대로 좀 자신들을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분석을 제시를 했습니다. 서스퀘하나 역시도 기존의 400대, 보잉 측에서는 지금 400대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같은 737 맥스에 대한 연간 인도 대수 가이던스를 하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중국 관련된 호재가 있는 반면에 어떤 이런 다달이 나오는 지표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시장이 경계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슈들을 하나씩 체크해봤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었고요. 신한금융투자 프리미어센터 최진석 수석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